번역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서윤입니다. 2023년 개묘년, 올해는 토끼띠죠.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10일간지 문화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는 토끼띠 대신 고양이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두 나라에서는 토끼 대신 고양이가 더 친밀해서 그렇다는 설도 있고요. 토끼와 고양이의 중국식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소하지만 이런 문화의 차이를 아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영리하고 지혜로운 토끼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친구 할까요? 2023년 첫 주인공으로 만나볼 우리 이웃은 누굴까요? 영상 통해 만나보시죠. 국내 이주 노동자는 35만 5천여 명. 5년 전 캄보디아에서 온 챙김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고향과 가족이 그리울 때는 그림을 그리고 고향 음식을 해 먹으며 향수를 달래는 20대 청년 챙김 씨를 만납니다. សួស្តីអ្នកទាំងអស់គ្នាខ្ញុំបាទឈ្មោះស្មូយសសាលកាមរេសុនឆេងគីមីរ៉ាកូហាំដា 완주군 봉동읍 챙김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자진해서 회사 야간조에 근무하는 챙김 씨는 낮 동안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라우만 씨와 반장님이 업무 이야기를 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도착한 물건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아까 도착한 물건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라만 씨, 오늘도 안전모 잊지 말고 꼭 쓰세요. 한국 생활 5년차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문화를 알아가는 중인데요. 한국에서는 높임말 너무 사용할 때 너무 어려워요. 누구는지 반말 말고 누구는지 높은 말 사용하고 좀 어려워요.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단어가 어려워서 이거 한글 쓰고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서 챙김 씨가 이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비자 때문인데요. 비자를 변경해 한국에 오래 머무는 것이 챙김 씨의 목표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외국 많이 좋아하는데 한국 노래도 좋아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 때문에 친구들 많아서 근데 여기 왔어요. 한참 공부에 집중하던 챙김 씨가 주방으로 향합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할 모양인데요. 요리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평소에도 자주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아직 한식보다는 캄보디아 음식에 더 자신이 있다네요. 오늘 메뉴는 뭘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이 소스가 맛의 비법이라고 하네요. 꼬콩 소스? 이거 소스 들어갈 때는 캄보디아 음식이 더 맛있어요. 김치처럼 만든 다음에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간은 잘 맞을까요? 잘 됐어요. 이번엔 빵 사이에 소스를 바르고 구운 햄과 양념한 채소들을 가득 넣어주는데요. 캄보디아식 바게트 샌드위치, 놈빵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빵을 먹지 않고 포장을 하는 챙김 씨. 그 빵을 삼촌한테 선물하라고 줬어요. 포장한 빵을 가지고 도착한 곳은 김제시. 이곳엔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살 좀 빠진 것 같아 근데. 네. 응? 너뭐할 때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준다고 또 여기까지 네. 와서 또 미안하게. 행길비가 노래도 좋아하고 또 한국 문화도 많이 배우고 싶고 해서 노래장을 나가고 싶었는데 한국 사람 나갈 짝이 없다고. 그래서 다문화 팀장님이 평상에서 봉사에도 많이 해주시니까 챙김하고 같이 노래장을 나가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노래장을 나가면서 인연이 돼가지고
챙김 씨의 성실한 모습에 호감을 느낀 김창화 씨. 노래자랑 이후로도 계속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 노래방 갔는데 저는 조금 노래가 할 수 있어서 노래자랑 4등 받았어요. 자, 이제 이야기는 그만. 챙김 씨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맛봐야겠죠. 우리 고향에 음식 만들었어요. 한번 드시 보실래요? 나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왔구만. 네. 너무 고마워. 내가 챙김한테 별로 챙겨준 것도 없는데 나 이렇게 또 해라고 또 이렇게 챙겨서 해왔구만. 너무 고마워. 네. 어제 일 끝나고 또 야간이라고 피곤했을 텐데 언제 준비했어 이런 것들 또.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맞죠. 한국에 맞게끔 좀 이렇게 병행시켰는 것 같은가 몰라도 전혀 맛이 이상하지 않아. 국적도 나이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 하지만 만국 공통어인 음악으로 맺어진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나이를 뛰어넘은 우정을 지켜갑니다. 또 이 챙김 친구를 만나보니까 또 한국에 와서 글로 밤에 일하고 낮에 또 한국어 배우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저런 친구가 한국에 와서 귀화하면 더 좋겠다 했더니 자기도 귀화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더 애정이 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저는 계속 살고 싶지만 우리 캄보디아에서는 가족들이 저 많이 보고 싶어서 여기 계속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생각 여기 계속 살고 싶어요. 일남 이녀 중 둘째 챙김 씨. 외동아들에 대한 가족의 기대가 컸는데요. 가족과 자신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22살의 나이에 낯선 한국 땅에 왔습니다. 외출 후 숙소에 돌아온 챙김 씨가 미술 도구를 챙깁니다. 천천히 하고 집중할 거예요. 손재주 많은 챙김 씨.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실력이 수준급이죠. 6살부터 그렸어요. 따로 그림을 배워본 적 없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느껴질 때마다 동영상을 보며 독학했다고 하네요. 교동도 쉽지 않아서 거기서 못 다녔어요. 다른 사람 많이 배울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만 배웠어요. 보여줄 것이 더 있다며 무언가를 찾는 챙김 씨. 꽃이네요. 저는 이거 장미꽃이 만들었어요. 이런 거. 이거 내 동생이요. 재주가 많은 만큼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챙김 씨. 저는 앞으로 가수 되고 아티스트 되고 싶어요.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고 회사도 다니고 노력하면 더 많이 연습하고 나중에 할 수 있어요. 한국 노래가 좋아 한국에 왔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힘든 시간들도 잘 이겨내고 있는 챙김 씨.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챙김 씨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해외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볼 텐데요. 먼저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민정 씨 나와 계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정 씨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덕담을 하곤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뭐 올해도 건강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에서도 수스레이 신함트마이 이렇게 말하는데 네. 이 뜻은 새해 복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네, 비슷한가 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새해 가족들이 모이면 한국에선 이제 어른들이 이제 관심을 준다고 혼기가 가득 찬 남녀한테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뭐 올해는 시집 장가 안 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캄보디아 분위기는 어때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한국보다 더 심하게 느껴요. 왜냐면 저 당시에도 17살나 18살 되면 대부분 다 시집 가요. 굉장히 어린 나이야. 네, 네. 30살 되는데 아직 시집 못 가면 노처녀라고 부르고 하니까 네. 더욱 이런 말들이 더 심각하게 느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더 신뢰처럼 느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캄보디아에 살고 계신 정성훈 씨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씨, 안녕하세요. 네, 중립수 주물수. 네. 캄보디아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푸놈펜 교민 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훈 씨도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서 그 네, 민정 새해 복 씨가 많이 한 받으십시오.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캄보디아의 뭐 새해 덕담 분위기,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네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금 민정 씨가 말씀하신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 장수, 사업의 번창에 대해서 많이들 덕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뭐 혼례, 결혼 뭐 이런 관련해서도 한국이랑 다 유사합니다. 최근에는 조금 결혼하는 그 나이 연령대가 조금 늦춰지는 경향도 좀 있어요. 네, 지금은 아마 20세 언더에서는 아마 결혼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네. 보통이 이제 23세에서 한 27세 사이에 결혼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혼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성훈 씨가 준비한 영상이 캄보디아의 결혼 문화를 담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프롬펜입니다. 캄보디아 프롬펜이에요. 오늘은 이모집, 저희 집안에 또 잔치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오늘은 또 결혼식에 참석을 해봅니다. 여긴가? 와, 네네. 굉장히 화려한데요. 그죠? 엄청 화렵죠. 오, 따대나. 지금 이게 예식장 안이 아니고 입구인 거잖아요. 네, 입구예요. 이 잘한다. 친척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 정립수. 와, 이거 뭐 고등학교 졸업 파티 같은 느낌의 화려함을 자랑하네요. 네. 예? 아, 이것도 여기 있네. 하객들이 드레스를 많이 입는 네, 네. 많이 드레스 입어요. 우리랑 똑같죠. 구주 넣는 곳은 다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축의금 통이 또 굉장히 화려하고요. 네. 상당히 많이 오죠. 한 테이블에 10명씩 앉으니까 1000명이 넘게 오고 와. 하객들이. 테이블이 한 100개는 넘어 보이거든요. 와, 캄보디아의 결혼식은 결혼식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의 축제 문화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모여서 사교적인 모임들도 많이 해요. 각자 모여서 서로 아시는 분들 서로 인사도 하고 저 앞이 무대가 되고요. 여기는 포토존입니다. 포토존. 포토존도 따로 마련되어 네. 있네요. 와, 무슨 무대 같아요. 네, 모델 같죠.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길이에요. 여기는 항상 결혼식을 하면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나중에 여기에서 로암도 출 거예요. 뱅글뱅글 도암 돌면서 로암도 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축제 같은 분위기네요. 네, 네. 이제 전체 음식이 나옵니다.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그죠. 포장된 그릇을 줘요. 그릇 하나, 접시 하나, 숟가락 하나. 계속해서 나오네요. 네, 계속 나와요. 와. 주로 먹는 음식들인가요? 잔치 음식인가요? 네, 잔치 음식이에요. 하나, 둘.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분들도 네, 보이고요. 네, 네. 신부, 신부. 웨딩드레스는 뭐 비슷한 웨딩드레스네요. 네, 네. 이거는 마지막에 행위예요. 네, 마지막에 이제 행진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행진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결혼식장 홀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엄청 커요. 호텔에 빌려서 이런 거 많이 하는 편이에요. 케이크 절단식도 꼭 해주는가 보네요. 멋지게 하객들 앞에서 춤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사실 한국은 행진하면 끝이니까 좀 아쉬운데 네, 이런 네.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멋지네요. 아, 그렇죠. 이제 네, 흥겹게 네. 뒤풀이를 하는 시간도 네, 있어야죠. 와, 다들 한껏 멋을 내고 오셨어요. 와, 유명한 가수 선배님도 모시고 오셨네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와, 하객들이 전부 다 들뜬 마음으로 함께 즐기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하나의 네, 네. 정말 큰 축제를 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 성훈 씨 영상 잘 봤고요. 네네. 보니까 결혼식이라고 하기엔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성대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 캄보디아에서는 네. 다들 결혼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다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신 결혼식은 캄보디아에서 중산층 이상, 좀 비교적 좀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고위직 자제분들 결혼식이 한 요 정도 진행이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보통 저희 비용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도 네, 상당히 그 정도 많이 이제, 네. 예, 비용이 드는 것 하고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신부 측 집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쪽 푸놈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결혼식도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성훈 씨가 보셨을 때는 한국이랑 캄보디아의 결혼 문화가 가장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시간을 좀 길게 한다. 음, 저희는 이제 예식장을 임대를 하면은 시간대별로 막 다르잖아요. 빨리 네. 하고 나와줘야 되고 빨리 하고 나와줘야 네. 되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1박 2일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1박 2일이요? 메인 행사는 뭐 이런 거는 뭐 그 마지막 날 6시쯤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도 많은 의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대부분이 주말, 하객들을 위해서 주말에 많이 하잖아요. 네. 캄보디아는 주말이 없습니다. 평일이나 주말에 불법을 차별화 두지 않습니다. 네.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신랑하고 신부가 예복을 보통 10벌 이상은 갈아입어요. 맞아요.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갈아입습니다. 네. 그리고 메이크업도 계속해서 바꿔서 진행을 하고. 맞아요.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는 날이에요. 네, 네. 이렇게 상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점이 꽤 많아 보이는데 저는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하객들이 다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네. 이제 다 롱드레스를 입고 어디 시상식 가는 분위기였는데 네. 캄보디아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때 하객들이 좀 암묵적으로 지켜야 하는 룰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축의금은 네. 물론이고, 그리고 캄보디아의 전통 옷을 꼭 입고, 그리고 여러 색은 다 가능하지만 단 검은색은 금지예요. 아, 검은색은 피해줘야 한다. 네, 네. 어르신들은 파몽, 솥 파몽 이렇게 입고 가는데 청년들이 대부분 드레스를 입고 가는 네. 편이에요. 아,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제 전통 의상을 착용하시는 편이고 네, 네. 이제 젊은 친구들은 화려한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네, 네. 입고 가면은 누가 신분인지 착각할 정도로. 맞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신부는 이제 흰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고. 네, 네.
그럼 민정 씨도 캄보디아 결혼식 참석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저 청년 때도 참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부 결혼할 때 옆에 항상 있는 분이 한 3명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런 역할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나도 언제 저렇게 결혼하고 싶다 이런 그 마음속에는 이런 거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결혼할 때는 신랑하고 한국식으로 해서 좀 아쉽게도 빨리 끝냈어요. 한 시간이 네. 끝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거의 한 30분 만에 끝났겠네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한국에 이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도 이런 행사를 한 번 더 해서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생이 딱 한 번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민정 씨도 리마인드 웨딩은 캄보디아에서 한번 꼭 그렇게 길게 성대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캄보디아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좀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어쨌거나 이 부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여서 굉장히 성대하게 또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치러진다는 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신 정성훈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민정 씨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웅치전투 전적지가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적으로 지정된 구역은 진안군 북이면 세동리 일원과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일대입니다. 웅치전적지는 관군과 의병이 단결해 왜군에 맞서 호남을 지켜낸 곳으로 초기 열세를 극복하고 조선군이 승전하게 되는 국난 극복의 전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에 대하여 종합 정비 계획을 세우고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 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나라 사랑의 뜻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올해 1,100억 원 규모의 남원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종이 상품권은 500억 원, 모바일 카드 상품권은 600억 원이 발행되며 기존대로 할인율 10%가 적용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발행한 남원사랑 상품권의 누적 발행액은 3,370억 원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보호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남원사랑 상품권을 새해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폐업함에 따라 관련 노선들의 출발지가 변경됐습니다. 익산시는 1월 1일부터 금호고속과 중앙고속 2개 운수업체의 서울, 정안, 인천행 노선 출발지를 시외 버스 터미널로 옮겨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호고속이 지난 1970년에 설립한 고속버스 터미널은 자가용 운전자 증가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하면서 폐업에 이르게 됐습니다. 장수군이 청년,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 5명과 신중년 6명 등 11명을 선발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고용기업에는 1인당 7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취업자에게는 6개월 이상 근로 시 2년 동안 최대 300만 원의 특별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의 조건으로 비자를 먼저 발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정읍, 남원, 김제, 그리고 순창, 부안, 고창 총 이렇게 6군데가 지정됐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해서 지역과 구성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